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납부의 달이죠. 지금 이 영상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거고요. 이거 고지서 발송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날. 그리고 2019년 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은 제가 올 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 좀 다뤄드린 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념 잡기부터 해서 2019년 세법 개정 내용, 종부세 관련 내용, 그리고 이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재산세랑 종부세, 계산 흐름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다뤄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들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고지서하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납세 의무자는 59만 5천 명입니다. 이런 분들은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 초과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2주택 이상 공시지가 합산 6억 초과분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올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죠. 내용을 보면은 납세 의무자는 12만 9천 명이 늘어났고 세액은 1조 2,323억 원이 증가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납세 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부세 개정하고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이 되고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했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좀 개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납세 의무자 59만 5천 명한테 총 3조 3,471억 원의 납세 고지달을 발송을 했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면은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가 되죠. 이 내용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이제 반영하게 되면은 예상적으로 한 이렇게 납부 고지서를 발생한 세액에서 8%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최종 예상 금액은 3조 1천억 원 정도가 거칠 거라고 본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세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원래 보통 12월 15일까지 납부인데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6일까지 지금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부된 납세고지서하고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내용하고 관계없이 납부 기한까지 16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뒤에 간단히 좀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즉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 덧붙여서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건 증명이 돼야겠죠.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지원을 실시한 예정이라는 거, 이거 좀 해당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보도자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관련된 내용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19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인별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분들한테 일단 과세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1주택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리고 2주택자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고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 합산 5억 초과분,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인별로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알기 쉬운 개념잡기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고지 내용하고 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당초 고지된 세액은 이제 취소되고 납세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납세 고지서 수령 후 90일 한 3개월이죠.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등 불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지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납세 고지서가 좀 잘못 나왔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뒷부분에서 가장 오류 여부를 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했듯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에 이렇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일단 그거는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 납부는 받아주는데 만약에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되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10%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또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40% 정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기한 내 12월 16일까지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은 납부지원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2019년 종합부동산세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올라가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전국 3주택 이상자에게 좀 중과세율이 좀 적용되는 부분하고 세율이 종전세율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명시를 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같은 경우는 2018년 80%를 유지해오다가 2019년 85%가 적용이 되고 내년엔 90%, 2022년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다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과세 표준별로 6억 원 이하 이제 0.5% 적용하고 6억에서 12억 원까지는 0.75% 이렇게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3억 이하 과표 구간이 다시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6억 이하짜리가 3억 이하 0.5%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3에서 6억 원 사이에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6억 원 이하 0.5%가 3억에서 6억 원 사이는 0.7% 세율이 적용됐다. 한 0.2% 올랐죠? 요거는 이제 일반 주택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전국 3주택자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동일한 과표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전국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자 2주택 이상자들은 0.1%에서 최대 0.5%까지 더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세율로 제가 이미 예전에 먼저 좀 다뤄드린 게 있습니다. 과표 구간별로 대충 예상세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좀 계산도 해보고 좀 비교를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 한번 좀 참고하시면은 납세 고지서 받으신 세액하고 좀 비교하시는데 계략적으로 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반 1주택, 2주택 같은 경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뭐 전국 3주택 이상자도 세부담 상한선이 이렇게 150%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뀐 거는 일반 1주택이나 2주택은 세부담 상한선 150%, 조정대상 2주택일 경우에는 200%, 3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300%가 적용된다는 내용인데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지난해 만약에 종부세를 100만원을 냈다. 그럴 경우에 올해 종부세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금년에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85%로 인상이 됐죠. 또한 세율 구조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3배 이상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 1주택이나 2주택 같은 경우는 15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는 얘기고요. 조정대상 2주택 이상자는 200만원까지 내면 된다는 거고 3주택 이상인 분은 300만원이 나오면 300만원을 그대로 다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300만원이 초과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돼 있기 때문에 300만원 선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지서를 받아본 결과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좀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이걸 먼저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재산세나 종부세 내셨던 분들은 일단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일단 합해 보시고요. 올해 부과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한번 합산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150%를 적용해 보고요. 조정대상 2주택 같은 경우는 200%,
그리고 전국 3주택 이상인 분은 300%를 적용해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부과된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분명히 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여기서 크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고지서대로 나온 대로 내지 마시고 직접 신고 납부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제가 일부 확인해 본 바는 원래 지금 200% 대상인데 3배 이상 300%가 부과된 분들도 지금 계신 듯 합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내용에서 또 하나 좀 바뀐 내용은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자한테 세액공제가 일부 좀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계산하기 위해서 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 연장자 공제하고 보유기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가 공제가 되고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그리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 이렇게 총 70% 이렇게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유기간 공제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10년 최대 40%에서 15년 이상 지금 50%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보유기간 15년 이상이고 70세 이상인 분은 총 어떻게 보면 80%입니다. 그런데 한도는 70%까지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관련된 내용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좀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다룬다는 거는 지면도 좀 많이 좀 할애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리고 일반 지역 3주택, 세부담 상한선하고 인상세율을 적용하는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세 당국이나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 납세자분들 모두 다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좀 다뤄볼 거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여기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미 다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뭐 크게 뭐 달라진 내용은 없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 때 나온 내용이고요. 그때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은 국내 1주택을 가지신 분이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뭐 공시지가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조건을 만족하고 8년 이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에서 제외를 시켰죠.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서 조항이 있었죠. 이게 9.13 대책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주택을 뭐 공시지가 조건이라든가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좀 도표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도표로 보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일단 원칙입니다. 먼저 서울을 좀 예로 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이 이렇게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합산 배제를 안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하나 좀 변수가 나오죠. 2018년 12월 31일 날 기흥, 수지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을 경우에 합산 배제주택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1주택 이상자가 이 기흥, 수지 등 조정대상 지역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매수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시켜주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 조건에 맞게 등록하게 되면은 합산 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 2개 주택이 있고요. 경기 부천에 1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3주택이죠. 이 경우에 서울 1개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지역 2주택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일반 세율,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세부담 상한선도 15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요 근거들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서울에 2개의 주택이 있고 경기도 부천에 1개의 주택, 총 여기도 3주택이죠. 그런데 경기도 부천 주택 1개가 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산정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 여기 그럼 2주택이죠.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이분은 중과세율이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도 200%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 1개 주택이 있고 이건 뭐 부부 공동소유라고 하고 대전에 2개 주택을 보유했다고 치면은 이런 분에 해당하시는 분은 뭐 주택임대사업자 뭐 등록도 없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총 3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배제 주택을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되게 좀 중요하게 된다는 거고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전국 3주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적용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종부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기흥수지 조정대상 지역 지정 관련해 갖고 지난 시간에 조정대상 지역 여기 지정되면서 뭐 3년 이내, 2년 이내 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 좀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여기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조정대상 지역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됨에 따라서 그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금액이 적지 않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미 부산에서 지금 비슷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 거고요. 앞서서 제가 또 언급을 했지만은 요겁니다. 이렇게 세부담 상한선 비율을 정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3주택 이상, 뭐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이렇게 중과세율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뭐 해운대구부터 해서 계속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날 부산 진구하고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2019년도 6월 1일이 조건판단 기준일이기 때문에 부산 진구하고 기장군은 이미 이전에 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수 관련해서는 일반 지역 2주택 조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부담 150%가 적용되고 그리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포함해서 3주택 이상자는 다 일로 갑니다. 300%하고 중과세율로 가게 되고요. 2주택까지일 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과세 기준일 전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지역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 부산에서 이제 전 지역이 다 해제가 됐는데 이건 제가 별도 내용으로 다뤄드렸었고요. 해운대구, 뭐 수영구, 동래구 다 해제가 됐죠.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점을 보면은 2019년 1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온 거는 이번에 이제 12월 달이죠. 이럴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지만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볼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은 세부담 상한은 200%가 적용되고요. 세율도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사례를 들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은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가 2018년 11월 31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 내용은 제가 별도 내용 달아드렸다고 했습니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판단 기준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고요.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까지 취득하거나 계약한 주택을
공시지가 조건 등을 만족하고 장기 일반인 8년 이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대상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부산의 기장군하고 진구, 남구, 연제구는 18년 12월 23일 날 해제가 되고요. 기장군 일광면 같은 경우는 18년 8월 28일 날 해제가 됩니다. 이 지역의 주택을 언제 주택을 취득하건 관계없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합산 배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그리고 고양시, 남양주시 여기 이제 부분 해제됐다고 그랬죠. 일부 지역은 19년 11월 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이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지만 2019년 6월 1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9.13 대책정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 계약한 8년 장기임대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과세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1주택 이상자가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해제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은 이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된다는 겁니다. 배제 혜택이 안 되고 합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되는지 또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지 그런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기간은 9월달에 이미 있었죠.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지나갔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합산 배제 혜택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한번 그 내용 보겠습니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합산 배제 신고 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납부 기한 있죠.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런 분들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기간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합산 배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납부 고지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은 그 고지서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이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납부 기간 동안 또 할 수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셔서 조건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이렇게 비과세 대상으로 또 신고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수나 오류로 신고를 했더라도 이번에 정기 납부 기간 동안에 정정해서 제대로 신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좀 마지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전자납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뭐 세율도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이렇게 상승되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합산 배제 혜택 이런 주택들이 많이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부담 상한선은 그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뭔가 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시는 절차를 밟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에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